네. 최고의 환경이 훌륭한 인재를 만든다. 훌륭한 인재가 초격차 조직을 만든다. 린치핀 컴퍼니의 10월 챔피언 시상식을 여러분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10위 아주 끝내줍니다. 네. 자, 먼저 또 뉴페이스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정미라 지금 후보자님이시고요.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 정식 인사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 본보원 분들에게 어떤 계기로 입사하시게 되셨고 또 잡세미나 최근에 들으셨잖아요. 잡세미나 소감은 좀 어떠셨는지 앞에서 한번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미라 후보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자, 이쪽으로. 네.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아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젊으시고 너무 핸섬하시고 너무 예쁘시고 멋지세요. 제가 여기 우리 서주영 뒤에 계신 분들 사진 좀 부탁해요. 서주영 사장님으로 인해서 이제 알게 되고 여기 덕세미나를 제가 토요일 날 들었어요. 근데 듣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보험이랑 너무 틀리고 제가 KB손해보험에서 지금 강제로 해촉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보험 안 해. 다시는 보험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덕세미나를 제가 희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얼마나 멋지시 정말 제가 그걸 할 수 있게끔 정말 저를 살려내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희망을 갖게 되고 이제 이거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제가 야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을 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너무 존경하게 되고 너무 진짜 이런 기업이면 나는 내가 해낼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서 조속하고 단순히고 충분하고 분석하고 생육을 해서 제가 여기 기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정미라 후보자님이시고요. 인상 너무 좋으시죠? 네, 참 아름다우신 우리 정미라 후보자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위촉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도움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이벤트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그 우리 윙크보이 정화중 FA님이 제 흉내를 그렇게 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평소에 본부장 흉내를 그렇게 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 뭐 어느 정도로 하는 건지. 바로 하겠습니다. 이 조직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낮은 가격의 DB를 인풋해서 높은 수수료를 받는 저희 인식비는 말이 안 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수술비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술비 뭐 이런 식으로 납입면제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는.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네, 다시는 하지 마세요. 네. 별로 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는 잘 잡으셨습니다. 자, 우리 화중 FA 창피했을 텐데도 용기를 내줬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민망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새신랑이 됐던 우리 호연 부팀장님이 또 하와이 또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우리 본보원분들에게 공유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일어나서 네.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회가 되신다면 하와이 꼭 가보세요. 진짜 축복입니다. 네, 자 앞으로 가정도 일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우리 호연 부팀장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GA 업계 브랜드 평판 1위, 대한민국 최고의 GA 인카금융 서비스, 그 중에서도 팀에서 사업단으로 성장한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팀에서 사업단으로 성장한 유일무이한 조직, 바로 우리 린치핀 컴퍼니. 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적 인원이 60명이 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60명을 넘어서 올해 12월까지 70명, 그리고 2024년 전반기까지 100명 초대형 조직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린치핀이 마음먹은 거는 지금까지 못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큰 기대해 주시고 하나로 힘을 모아서 우리 조직을 더 많이 브랜딩하고 마케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우리 본부원분들 덕분입니다. 자, 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성공이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 나가면 성공이고 성공하기 전에 그만두면 실패다. 즉, 내가 그만두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조차도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영업하시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활동하시다 보면은 힘든 일들도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우리 조직의 파워로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 힘차게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하나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왜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까? 제가 이제 항상 우리 본부원분들에게 교육해드리고 강조하는 게 방향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노력을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루틴대로 생활을 하고 그런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글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력해도 잘 바뀌지 않는 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방향과 실천의 문제다.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는 건 상황마다 다르니 여기선 논하지 않겠다. 하지만 실천의 문제는 건드려 볼 만하다. 실천이 잘 안 되는 건 크게 의지와 방법의 문제로 나뉜다. 의지는 습관을 바꾸면 개선될 여지가 일부 있지만 타고난 부분이 커 가타부타 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지가 박약한 사람도 큰 돈을 주겠다고 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할 것이다. 돈처럼 강한 동기부여 요인을 만드는 건 좋은 실천 방법론 중 하나다. 물론 그런 방법을 쓰는 건 무척 어렵다. 타성을 깰 만큼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돈 말곤 딱히 없고 자기 습관 개선하는데 거기에 돈 주는 사람은 거기에 돈 주는 조직은 없기 때문이다. 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록을 택했다. 그동안 적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실천하고 있는 이는 거의 없으리라 본다. 내 주변만 하더라도 나 빼고 실천하는 이가 거의 없다. 세상이 안 바뀐다고 한탄할 필요 없다. 세상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다른 거 할 것도 없다. 그저 적기만 하면 된다. 자, 맨 밑에 글. 자기 전에 여러분들 내일 할 일 5개만 중요한 순서로 정리해 적어라. 진심으로 이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적는 것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하다. 지금 제가 조직별로 한 반년 전부터 일마감을 꼭 올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일마감을 올리고 있는 조직분들이 많습니다. 린치핀에. 일마감을 통해서 내일 할 일을 정리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피드백하는 거는 우리 영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너무 필수적인 루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의 어떤 큰 성공의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할 일 5개씩을 꾸준하게 끝낸다라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계속해서 일마감 루틴 꼭 지켜주시고 이 적는 것의 습관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 17%, 20%, 60% 이게 고객 유형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내용이 왜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까와 같은 선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영업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DB도 인풋하고 화법 연습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근데 왜 매출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을까? 내가 왜 이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 내가 과연 영업을 롱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1년 동안 몇 억을 벌고 그 삶이 끝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벌어나가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자, 3, 17, 20, 60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의 심리 상태예요. 이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DB 10개 전화하면 몇 개 정도 보통 약속이 잡혀요? 뭐, 사람마다 실력이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현성 몇 개 정도 약속이 잡히죠? 10개 TA 딱 하면은 4개 정도. 그렇죠. 거의 정확해요. 창현 몇 개 정도 나오죠? 4, 5개 정도. 네. 현기 몇 개 정도 나오죠? 3, 4개 정도. 정확하게 이 수치랑 딱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영업이 왜 힘들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는 사람 만나는 일이니까 만나는 사람이 실제로 내가 10명을 만나면 1명 정도가 지금 바로 구매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분들이 정보 탐색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바로 구매할 건 아닌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정보를 탐색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딱 이 비율이 보통 20% 정도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10명한테 TA 하면은 통계적으로 제가 7년 동안 수만 개의 DB를 써본 통계로 딱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 정도 약속이 딱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또 클로징이 되죠. 왜? 지금 바로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정보를 탐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니즈 환기를 잘 시켜주면 이제 계약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100% 비중 중에서 이 20%의 비중은 큰 비중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작은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과연 놓칠 거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힘든 이유가요. 이 3% 더하기 17% 고작 20%밖에 안 되는 고객 유형을 우리 40만 명 설계사가 나눠 먹게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20%는 문제인식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아직 찾아보진 않은 사람들이고 60%는 내 보험이 뭐 문제가 있는 건지 뭔지 관심도 없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80%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고작 3%, 17%를 40만 명에서 나눠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겠어요? 아니면 이 80%를 어떻게 우리가 니즈 환기를 시킬 수 있을까를 노력해야겠어요? 그렇죠. 80%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래야 될까? 어떻게 이 80%에 대해서 천천히라도 니즈 환기를 시키고 가만 고객군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좀 몇 가지, 2가지 정도 좀 드릴게요. 자, 상위 3%의 치열한 경쟁 이거 하지 마시고 영업은 농부와 보부상의 마음으로 해야만 롱런하고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풀어서 딱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상위 3% 그분들은 당장에 내가 계약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만나서 설명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절대 다수는 문제 인식조차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잡아야만 여러분들이 롱런할 수 있는데 제가 2가지 방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우리가 그냥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 아까 10명한테 전화했을 때 약속 보통 3, 4개 잡힌다 그랬죠. 그럼 6명은 뭐예요? 거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중으로 미루는 분들도 있고요. 부재인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근데 부재인 분들은 연락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거절하시거나 나중으로 미루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랑 여러분들 전화를 어떻게 끝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거절을 하시거나 나중으로 그냥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10명 전화했을 때 4명 약속 잡힌다라고 하면 나머지 4명은 또 그런 분들이잖아요. 2명은 부재라고 치고. 그럼 그 4명은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하냐 이거예요. 그냥 버리는 풀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아주 쉬운 방법인데 거절을 하던 아니면 나중으로 미루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권을 TA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안 받으셔도 된다. 나중으로 미루셔도 된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인연이 돼서 저는 건강검진권을 언제든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고 제가 드리는 이 건강검진권의 가치는 이러이러하니까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직접 건강검진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검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너 사비로 할 거면 30에서 50만 원 정도 드는데 언제든지 나한테 나중에라도 요청을 하면 그때라도 필요할 때 살다 보면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니즈가 생기셨을 때 제가 드리겠다.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자. 제가 아침마다 부담스럽지 않게 요즘에 신문 읽기도 어려우신 시대인데
월화수목금 심심풀이 땅콩으로 제가 좋은 신문기사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그것만 일단 받고 계셔라 정도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끊고 그분들의 번호를 저장한 다음에 데일리를 계속 보내면 그 중에 일부는 우리를 차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일부는 우리 데일리를 받아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정말 2년이 지나서 이분이 연금에 대한 막 니즈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생판 모르는 설계사한테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2년 동안 데일리 보내주면서 꾸준하게 안부 인사한 우리한테 물어보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소비자라면? 우리한테 물어볼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단 10%일지라도. 그러니까 그냥 놓쳐버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건강검진권 드리는데 린치피는 3,000원이면 되니까 3,000원짜리 고객관리 하는 거예요. 어차피 데일리 보내잖아요. 한 명 더 보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DB를 만약에 100개를 쓴다 그러면 가망 고객군이 지금 당장 내가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나한테 문의 올 수 있는 가망 고객군이 30명, 40명씩 늘어나는 거고 그 중에 딱 10%인 3명만 나중에 나한테 다시 연락을 주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수백만 원 벌고 내 고객을 또 유치할 수 있고 우리 일은 한 명의 고객을 유치했을 때 어느 소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무한대인 거잖아요. 그런 게 바로 관심이 없는 80%를 휘어잡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여가면 얼마나 이게 파급력이 크겠어요. 실제로 제가 썼던 영업 방식이고 어마어마하게 이걸로 가망 고객군을 발굴했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원래 DB 영업을 하니까 놓치는 DB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시라는 거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린치핀에서 3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권을 지금 하나에 얼마에 사고 있죠? 응? 3,000원. 여러분들 10개 사도 얼마예요? 3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10개 사도 3만 원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망 고객 발굴에 대해서 고민이라면 DB 영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메인으로 하되 내 지인이나 아니면 뭐 친구나 당장 내가 상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많잖아요. 그냥 가볍게 그런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지인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시장 구분이 X, Y, Z 중에 당장 상담을 할 수 없는 Y나 Z인데 갑자기 대놓고서 보험 얘기 꺼내면 오히려 튕겨나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얘기 꺼내는 게 아니라 좋게 건강검진권을 설명을 해주면서 3,000원짜리 건강검진권을 딱 주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멘트가 있어야겠죠, 멘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먼저 물어보세요. 항상 모든 상담을 잘하는 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현기, 오늘 제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내일 만약에 죽어요. 그럼 100억 받습니까? 그럼 100억보다 자기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화법을 펼쳐서 그 사람이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니즈를 환기시킨 다음에 보험 얘기 꺼내는 거 아니잖아요. 니즈 환기시킨 다음에 어차피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거는 형편없다. 민간검진에서 받으려면 너가 열심히 번 돈의 한 20%는 이 검진권을 사는데 내가 써야 되는데 30만 원, 50만 원 하니까 그걸 내가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지금 건강검진권을 여러 개 확보를 해놨으니까 너가 필요할 때 내가 예약까지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5분, 10분 만나가지고 건강검진권 하나씩 주고 오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오히려 도와주는 거잖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명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그냥 버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데일리 안 읽는 고객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중에 20명 중에 3, 4명은 웬 떡이야? 하고 진짜 건강검진을 예약해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건강검진을 진짜 이 사람이 받았어요. 그럼 이 얘기까지 해야겠죠. 문진표 작성도 내가 도와줄 거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을 텐데 그거 내가 해석까지 해주겠다. 그렇게 미리 복선을 다 깔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진짜 건강검진을 받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작게나마 다 문제가 있잖아요.
뭐 대장의 용종을 제거했다는 둥, 뭐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둥, 뭐 혈관이 안 좋다는 둥,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도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니즈가 없던 사람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니즈가 생겼죠? 그럼 그 건강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금융자산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판매하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혀 니즈가 없고 내가 상담 얘기도 꺼내기 어려웠던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내 가망 고객이 또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들, 미루는 DB들 그냥 놓치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해가지고 꼭 데일리 보내시고요.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인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 3,000원짜리 건강검진권 사가지고 설명 잘 해주시면서 하나씩 검진권 주고 오세요. 그럼 나중에 이분들이 또 우리 가망 고객이 돼서 소개를 10명을 받을지 여러분들한테 20만 원, 3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을 벌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업은 절대로 이렇게 3%에 바로 지금 구매 의사가 있고 바로 상담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만 만나면 당연히 결과가 안 나와요. 오래 하셔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지금 당장 실천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면 만약에 이걸 꾸준하게 했을 때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면 그 중에서 또 2-3명 상담할 사람이 생길 거고 그때부터는 계속 루틴으로 돌아갈 거예요. 거기서 또 소개가 나오실 거고. 예. 진짜 이 방법은 제가 효과를 본 방법들이니까 여러분들 20%의 고객 경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면서 80% 고객분들에 대해서 니즈 환기시키고 여러분들 가망 고객화를 꼭 시키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만 한다라면 여러분들 우리 일 정말 롱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보부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업은 농부처럼 해라 이런 말은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스나이핑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상담할 사람만 찾아가가지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니즈가 없는 사람들도 관계성을 확보하고 씨를 뿌리고 나중에 수확을 해라. 이게 이제 농부인데 이 보부상처럼 하라는 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부상이 혹시 뭔지 아세요? 보따리 장사를 보부상이라고 해요. 지금은 마트가 있죠. 편의점이 있죠.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부상이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문 판매하는 사람이 보부상이에요. 근데 불과 50년 전, 60년 전 조선시대 때만 해도 마트가 어디 있습니까? 편의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살 때는 항상 이런 보부상들한테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부상들이 지금처럼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꽤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동할 때.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예요. 내가 지게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싣고 방문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파는 물건들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동동구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화장품이에요, 여성분들. 그때는 화장품이 귀하니까 누구나 사고 싶은데 비싸니까 못 샀죠. 그것뿐 뭐 어떤 그런 가치 있고 비싼 물건뿐만이 아니라 그냥 참빗이라던가 그냥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거 그런 물건들도 여러 개를 갖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해요, 보부상이. 근데 우리가 보부상한테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마을에 갔어요. 그래서 큰 어떤 대궐 같은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는 보통 남자들이 많이 일을 하니까 남자들은 나가 있고 이제 그 가정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가정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보따리 장사니까 물건을 쫙 보여드려요. 그러면은 당장 사고 싶은데 비싸가지고 못 사는 물건들도 있겠죠. 그게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물건들. 근데 지금 당장 가볍게 내가 살 수 있는 저렴한 물건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냥 머리 빗는 빗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은 당장 내가 화장품을 팔고 싶어도 일단 빗이라도 하나 팔라는 거예요. 당장 그걸 이 사람이 살 여력이 안 되면. 그러니까 실비 하나라도 치아보험 하나라도 받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보부상일 때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 문을 또 두드렸을 때 그때는 그 마님이 다음에 오면은 나는 이거 꼭 사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다른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뭐 하나라도 팔았으니까 내 고객이 됐잖아요. 그럼 다음에 내가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셔야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딱 왔을 때, 현재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랜이 뭡니까? 바로 수술비 플랜이라는 거예요.
수술비 플랜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 제가 영상에 올려놨잖아요. 수술비 풀세팅 해봤자 몇만 원 안 돼요. 근데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수술비 막 3만 원밖에 안 되는 거 하나 팔고 와도 내 고객이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 소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롱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은 상위 3%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80%의 가망 고객을 끌고 오는 싸움이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좋은 방법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꼭 이 마인드로 농부와 보부상의 마인드로 영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종아 한번 컷 해주세요. 네.